사와개미의 꿈은 미국 시장에서의 수익이겠죠. 미국 증시 흐름부터 이슈까지 한 큐에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우존스 홀로 상승했는데요. 강보합권을 보이면서 43,325선에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0.05% 떨어졌고 20,020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도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0.04% 떨어진 6,037선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현지에서는 지금 어떤 이슈가 핫하게 떠오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느덧 12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이 주말을 앞두고 어떤 일정에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원유 재고와 CFTC에서 발표하는 투기적 슈퍼지션이 발표가 되는 날입니다. 일단 이 두 가지 지표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원유 가격 크게 흔들릴 수 있고요. 자, 그러고 나서는 오늘 이미 발표된 지표로는 상품 무역 수지가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더 무역 수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02빌리언 달러 적자가 좀 심화되고 있다는 지표가 발표가 됐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최근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높은 금리가 10년물 금리에서 거래가 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이 금리가 4.58까지 떨어지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식시장에 대한 하방 압력이 조금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품게 해주는 10년물 금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흐름 어떤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한편 미국 뉴욕주가 화석연료 기업들에게 이 기후 복구 비용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기업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뉴욕주의 새로운 기후법에 따라서 화석연료 기업에 부과되는 벌금이 적정이 됐습니다. 현재 벌금 부과 대상은 전 세계적으로 10억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화석연료 기업이고요. 2000년부터 2018년 사이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현재 벌금 규모는 750억 달러, 약 110조 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벌금은 약 2028년부터 납부가 시작이 되면서 모금된 자금은 기후 슈퍼펀드로 조정돼서 기후변화 대응 및 복구 비용에 사용할 예정이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적 모델로 평가받은 것은 과거 독성 폐기물 정화를 위해서 주 및 연방 슈퍼펀드 법률에서 영감을 받은 법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염 원인에 대한 제공자가 정화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에 기조해서 현재 뉴욕주는 기후변화로 인한 예상 비용을 약 2050년까지 5천억 달러로 추산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일부분을 결국 화석연료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피해 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사회적 요구고요. 유사한 법안이 버몬트주에서도 통과가 되었고 뉴욕주는 이를 이어받아서 두 번째로 법안을 도입할 예정이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연방 법률이 에너지 기업과 오염원을 규제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연방 정부의 법과 다르게 주법이 우리들에게 과세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뉴욕주의 기후법이 연방법을 우회할 수 없다라는 점을 내세우며 법적 대응을 시사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책적 과제가 결국 뉴욕주에게도 부과가 되는데, 벌금 부과에 따른 지속적인 기업의 반발과 공방 가능성, 그리고 미국 내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도입될 경우 기업 환경 변화와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부분들이 기업들이 테이킹을 해야 된다는 점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새로운 기후법이 원활하게 시행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사랑과 종교를 제외하면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관세다. 이 트럼프 당선인은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관세를 사랑하는 대통령인데요. 이 관세 정책으로 글로벌 시장이 혼란스럽습니다. 특히 멕시코산 차량을 대상으로 관세를 높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이후에 전체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여기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블룸버그에서도 헤드라인으로 전달하면서 중국 제품에 10% 추가 관세, 멕시코, 캐나다 제품에 20%에서 25% 관세, 그리고 브릭스 국가에 100% 관세 가능성까지 제시하게 되게 되면서 현재 이로 인해서 미국, 유럽, 중국 등 전 세계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대량 주문과 재고 확보, 공급망 다변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미국의 JLF 같은 기업 같은 경우는요, 공급망을 중국에서 베트남, 말레이시아로 옮겼으나 추가 관세 시 가격 인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발표를 하게 됐고요. 팔로마 클로징 같은 경우는 해외 제조업체로부터 추가 주문 그리고 관세 불확실성으로 비즈니스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라고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항저우 스카이텍스텍 아웃도어가 2025년 예상 수요 절반을
트럼프의 취임 전 선정 목표로 설정해서 추가 관세를 반영한 가격 인상도 검토 중이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로 인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한국과 현재 12월 기준 컨테이너 물동량이 평소 대비 30% 증가하며 긴급 출하 활동이 활발해졌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유럽도 크게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제도의 우려로 현재 미국 수출 물량을 급히 증대하게 되게 되면서 일부는 스칸디나비아 쪽으로 수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현재 자동차 가격에 대해서 관세 영향에 대한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멕시코 및 캐나다산의 자동차의 부품과 자동차 25% 관세 부과 계획이 평균 차량 가격을 $3,000 이상을 인상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멕시코 및 캐나다 차량의 높은 비중, 특히 저가 차량의 33%가 멕시코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 부품에도 관세가 적용될지 제조 비용이 증가하게 되게 되면서 제조 비용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붙는 관세로 인해서 $3,000 이상의 가격이 인상될 예정이다라고 발표가 나왔고요. 특히 저가 차량과 SUV 차량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서 닛산 센트라, 포드 매버릭, 혼다 시빅 세단 등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차량의 비용이 최근 들어서 10년간 20에서 33%로 급증한 상황에서 이런 대표 모델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가 전달이 됐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 때문에 온 나라가 혼란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어제 공개된 오징어 게임 2 보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이 개봉 전에 모아졌던 기대와는 다르게 외신의 혹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주들의 주가도 하락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주요 기업들 사이에서 많은 기대를 받고 있었던 오징어 게임이 생각보다 평가가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로 인해서 현재 한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도 같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일단 그에 의해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현재 장 오픈되기 이전에 0.8%가량 하락하고 있는데요. 사실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2 같은 경우는 미국, 프랑스, 영국 중에서 시즌2 공개를 기념하는 대규모 이벤트가 개최되기도 했고 전 세계 팬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첫날 속 모든 에피소드가 한꺼번에 공개가 됐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로튼 토메이토에서 원래는 시즌 1 같은 경우는 90%, 74%의 스타컴퓨터를 받았던 평가가 이번엔 86%, 63%로 약 11%가량 줄어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리뷰가 다수 홍평이 당선이 되게 되면서 해외 언론의 주요 비판들도 이어졌는데요. 시즌 1의 성공과 비교해서 작품성 및 창작적 완성도가 떨어진다라는 비판이 줄을 이뤘고요. 지루한 전개와 반복적인 패턴이 문제로 지적이 되는데요. 더 가디언 같은 경우는 별점 3개를 주면서 서사가 질질 끌려 지루하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시즌 1의 시각적 연출과 아이콘을 그대로 재탕했다. 그리고 타임즈 같은 경우는 상업화가 정치적 메시지를 약화시켰다라고 얘기를 했고 포브스 같은 경우는 시즌2가 억지로 제작된 작품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사회적 비판과 참신함에 대한 부족 그리고 느린 전개, 불필요한 장면으로 인한 몰입도가 떨어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새 캐릭터의 활용과 반복적인 스토리고 인해서 새로움이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받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관련된 주가가 영향을 받는데 커다란 일조를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현재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주가가 30%가량 하락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덱스터 스튜디오 또한 24%가량 한 가운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에 투자한 회사들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넷플릭스의 주가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블룸버그를 통해서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오징어 게임 2에 대한 혹평 쭉 전해주셨는데요. 저도 이번 주말에 한번 보고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자폐증의 연관성이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UCLA 연구진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은 발달 장애에 처할 위험이 더 높다고 하는데 이 말이 사실인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UCLA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코로나19에 감염된 산모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산모를 비교를 했을 때 태어난 유아 중 아주 많은 퍼센티지에 해당하는 유아가 자폐 스펙트럼을 경험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현재 감염된 산모 같은 경우는 11.6%가 운동 혹은 인지, 언어 발달 지연을 보였고요. 비감염 산모의 1.6%에 비해서 거의 한 8%, 8배가 높은 수치가 발표가 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연구 결과가 이야기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28개월에 이른 아이들 중 코로나 노출 유아의 11%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는 일반적인 자폐 유병률 1%에서 2%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유로는 태반 손상이 가장 커다란 범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감염된 태반은 산소와 영양 공급이 차단되면서 75% 이상의 조직 손상이 발견됐고 산모가 무증상인 경우에도 이러한 손상이 발생하면서 아이들에게 경고신 없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됐고요. 또한 모체 면역이 활성화하게 되게 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촉발된 염장 반응이 태아 뇌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얘기가 낮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이 강조를 하게 되게 되면서 임신 중 백신 접종은 반대로 조산 및 태반 손상을 줄이면서 코로나19의 산모 및 태아 건강에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코로나19의 태아 발달 영향이 평생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백신 접종은 필수다라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얘기 나오면서 조기 개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